안녕하세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어머님과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날뛰는 시동생 때문에 시댁과 절연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제 사수였는데 저희 회사는 1대1로 선배가 붙어서 후배 직원의 업무를 봐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찌나 엄격하던지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신입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어딨을까 싶어서 저런 남자랑 연애하는 여자는 정말 고생하겠다고 아주 똥 밟은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년 동안 호되게 일을 가르쳤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당시 마케팅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들 대부분이 사실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부서 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시간에 예민하고 마감 기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저보다 3년 먼저 회사를 다녔던 남편은 이런 점들을 일찍이 깨우치지 못해서 제 발로 나가거나 회사에서 내쫓기는 신입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쉽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어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독하게 굴었던 거라고요. 제 수습 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남편과 저는 직장 내에선 좋은 선후배 사이로 퇴근 후에는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저와 만나보고 싶다며 몇 번이고 저에게 고백을 해왔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내 커플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었고 젊은 남녀가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리진 않을지 걱정이 돼서 제가 계속 밀어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4년이란 시간이 흐르도록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작은 말다툼조차 없었을 만큼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갔어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보다 보니 특별한 데이트를 자주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달까요. 그리고 3년 후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가정 형편과 재정 상황을 오픈했어요. 일단 가정 형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친정은 평범해요. 작지만 사업을 하시는 친정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저와 언니까지 화목한 네 식구이지요. 돈을 쌓아놓고 살 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대부분을 해봤기에 스스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님은 몇 년 전 사고로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셨는데 그로 인해 남편에게 많은 책임감이 부여된 상황이었달까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제가 서로 경제 사정을 오픈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어느 다른 또래 여자들처럼 꾸미기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제가 직장 생활한 지 7, 8년쯤 되던 시기였는데 1억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다 기간도 길었는데 7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7천이 물론 적은 돈은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조금 당황했었답니다. 이후로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애시당초 시댁에다가는 아예 손을 벌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정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만 준비하게 된 거였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아버지가 형편되는 사람이 좀 더 낼 수도 있는 거라면서 먼저 선뜻 5천만 원을 보태주시대요. 그렇다 보니 제가 거의 2배를 해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다 합쳐도 2억이 되지 않다 보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전에 시댁이 빚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대출은 내키지 않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상의 끝에 대출을 받되 제 이름으로 받고 대신 아파트도 제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러다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빚을 다 어떡하려고 하냐며 걱정을 해주긴 했는데
영끌 수준도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 계산해봤을 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남편과 원만한 합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네요. 하지만 식을 코앞에 두고 어머님께서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어머님께서도 제가 남편보다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화를 내시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다시 전후 사정을 설명드렸네요. 하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의와 돈은 별개의 문제라는 알 수 없는 말씀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급기야 저더러 이제라도 남편 명의로 바꾸던지 하다못해 공동명의라도 하라며 화까지 내시더라니까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놀랐지만 저는 저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끝까지 버텼고요. 결국 남편의 중재로 정말 어머님과 끝장을 보는 일은 없었지만 식도 올리기 전에 어머님과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네요. 이후로 어머님에게는 정말 며느리로서 도리만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그게 전부였어요. 다만 남편의 부탁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보내드렸네요. 그것도 드리지 말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건 제가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편찮으신 아버님과 남편을 생각해서 드리는 돈이었지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피곤하고 아랫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악성은 아니지만 제 자궁에 혹이 있다는 말이었지요. 막말로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남편과 저 둘만의 가정을 꾸려나갈 꿈에 빠져있던 저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회사를 관두고 건강관리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어머님 귀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 좀 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제 저도 회사 관둬서 여유가 없단 식으로 둘러댔다고 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입단속을 시켰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결국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싫은 소리 들을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갔네요. 어머님께선 저에게 몸은 어떻냐, 아프지는 않냐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더러 결혼할 때 돈 좀 더해온 거 가지고 어지간히 생색을 내지 않았냐며 꼴좋다 하셨지요. 대출도 네 명의로 받아서 네가 갚는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이제 불쌍한 당신 아들만 지 명의도 아닌 집구석 대출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면서 저더러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입니다. 잘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집구석에 들어앉을 생각이었냐고요. 듣는 내내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먼저 어머님더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더러 대출을 갚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당사자인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유난이시냐고 쪽팔린다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남편에게 너가 순에 빠져서 등신같이 당하고도 모르는 거라나 아무튼 막말을 퍼부으시고는 저더러 이제라도 가서 공동명의로 바꾸랍니다. 돈은 당신 아들이 벌어오는데 왜 네가 집을 꿰차고 있냐면서 저더러 양심도 없냐면서요. 거기다 낄 자리 안 낄 자리 분간도 못하는 시동생까지 어머님 편이라고 나서서는 저 같은 여자 만날까봐 저같이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빨대 꽂을까봐 자기가 장가를 못 가겠대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참고로 저희 시동생, 남편 동생이라서 제가 말을 아껴서 그렇지. 대학도 중퇴하고 이후로 어머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인간입니다. 무슨 공부라던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에 데뷔하겠다며 맨날 부자 동네 남의 동네 가서 어슬렁거리는 게 일과인 한심한 인간이지요.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 2명이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이긴 해요. 그런데 시동생은 학창시절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라면서 매번 까내리기 바쁘고 아무튼 제가 보기엔 30살이나 돼서 왜 저러고 사나 싶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이 갑자기 나서서는 저 같은 여자를 보고 남편한테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라나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진짜 당장이라도 시동생을 한 대 때릴 기세로 말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남편더러 형도 정신 좀 차리라면서 지방으로 도망을 가대요. 그러니 이제 어머님은 저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했다.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정말이지 아파서 회사 관뒀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꼴을 다 본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대요. 하지만 남편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 마음에 남은 상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직장을 관둔 게 제 잘못 같고 남편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해도 속으로 외벌이를 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결국 며칠 후 친정어머니께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폭언들 중 일부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수위 조절을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집안 대 집안으로 싸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께선 이래서 여자도 항상 비상금도 만들어둬야 되고 그런 거라며 아버지와 상의해 보시겠다 하시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친정어머니께서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상가의 등기부등본이었지요. 저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건강만 회복하면 바로 다시 직장을 찾을 거라고 몇 번이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들 시쳇말로 너는 떠들어라 하고 넘겨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처녀정 모은 돈 결혼에 다 쓰고 그나마 직장까지 관두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할 수가 없었어요. 텅 빈 통장만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상가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를 하게 되었다는 부담에 시달렸을 남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 몹시 감사해하면서도 시댁에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당장이라도 어머님한테 상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 아들 등골을 빼먹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돈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환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말하지 말라는데 굳이 뭐하러 하나 싶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왜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평소에 짜증 섞인 빈정거리는 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하셨던 말씀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동생이 어떤 여자를 임신시킨 탓에 급하게 식을 올려야 하는데 시동생 장가 보낼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보라나요? 어이가 없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왜 남편이 어머님한테 상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바로 납득이 되대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은 못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1,000만 원은 해줘야겠다 생각했지만 1,000만 원 얘기하면 2,000만 원 말씀하실 분이셨기에 따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며칠 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키겠다며 저희 부부더러 시댁으로 오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솔직히 시동생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 자체는 집안의 경사스러운 행사이니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색함이 가시자 시동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술을 연거푸 마셔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취기가 올라서 그런 건지 뜬금없이 저희 남편더러 나는 형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를 가리키면서 형도 어린 여자를 만났으면 외벌이 같은 건 안 했을 거 아니냐면서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더라. 아무튼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어지간히 깎아내리더라고요. 나중엔 어머님까지 가세해서는 시동생 여자친구더러 저를 닮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시쳇말로 뚜껑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한심하다는 듯 어머님과 시동생을 보더니 이 사람 얼마 전에 월세 나오는 상가 증여받았다. 거기서만 한 달에 6,700은 나온다며 제 이야기를 하대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하는 말이 너 장가 갈 때 형수가 1,000만 원은 해주려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거 내가 못 해주게 할 거다 그러더군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도 아들 외벌이 하는 건 그렇게 안쓰러워 하시면서 달달이 50만 원씩은 꼭 받아가시지 않냐고 쏘아붙였거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외벌이로 살려니 힘들다며 이달부터 용돈 못 드린다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시동생 여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하대요. 재수 씨는 얼마나 들고 시집 오냐면서 아무튼 직장도 잘 다니고 살림도 잘하고 시어머니랑도 살갑게 지내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란다나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런 짓까진 못 시키겠다면서요. 그러자 아깐 시동생 옆에 딱 붙어서 킥킥거리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을 떠나고 나서야 이 말도 할 걸, 저 말도 할 거라고 후회가 되긴 하대요. 안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 더 크게 화내주고 소리쳐줘서 그간 가슴에 맺힌 게 많이 풀리긴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까지도 시댁과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얼마 전 남편을 통해 다시 왕래를 하고 지내자는 의사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된다였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는 시동생에, 그러니까 시조카를 길러주고 계셨거든요. 시동생 여자친구는 딸만 낳아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어머님하고 다시 왕래를 했다간 어쩌면 그 시동생 애를 저더러 키우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용돈도 안 드리고 있었으니까 다시 용돈에 이젠 시조카 키우는데 들어갈 돈까지 기대하실지도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이런 제 우려와 걱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같은 날 남편만 잠깐 들려 얼굴을 비추고 오는 정도로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네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어머님과 다시 마주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작이 저는 아닐 겁니다.